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아내 지은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승호의 목소리.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바보처럼 일만 하니까 그들의 대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문 뒤에 서서 그들이 서로의 몸을 더듬는 모습을 보았다. 대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소한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내게 안겼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그녀의 말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하지만 속으로는 그 미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재정적 손실,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 나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 승호는 내 상사이자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그를 적대시하면 내 직장 생활이 끝장날 터였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참아. 이건 일시적인 실수일 뿐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민준이는 약해. 우리처럼 강하지 않아. 승호의 그 말은 내 인격을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약하지 않았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 나도 그랬다.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사진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승호는 지은에게 승진을 약속하며 그녀를 유혹했다. 우리 회사의 인사팀장으로서 그는 권력을 이용한 셈이다.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노트북에 숨겨진 폴더에 모든 것을 저장했다. 이는 단순한 분노의 발산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법적으로 유용한 증거. 한국의 이혼법은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다. 하지만 나는 이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바보 취급했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천천히 그들이 스스로 파괴되도록.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깨어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인가? 내가 부족했나? 자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곧 그 자책은 분노로 바뀌었다. 지은은 나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승호는 내 결혼식에서 축하 연설을 했다. 민준아, 너는 행운아야. 그 말이 이제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회사에서 승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요즘 어때? 지은이랑 잘 지내?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나를 시험하는 듯 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너도 건강 챙겨. 집에서 지은을 대할 때 나는 더 세심해졌다. 그녀의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선물을 사왔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사랑하니까. 내 말은 진심이었다. 과거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도구였다.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지은은 야심이 컸다. 승호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그 점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을 수 없었다. 민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나는 핑계를 댔다. 일이 바빠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행복한 삶이 부러웠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밤에 지은이 잠든 후 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참는 게 최선인가? 아니, 이건 시작일 뿐.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아직 멀었다. 먼저 그들을 더 깊이 파악해야 했다. 회사에서 승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손을 뻗쳤다. 분류는 습관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힌트를 남겼다. 인사팀장의 비밀,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다. 단지 씨앗을 심는 정도? 그의 반응을 봤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회의 중에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다. 좋았다. 불안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지은과의 관계도 변했다. 그녀는 점점 승호와의 만남을 늘렸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오늘 늦게 올게. 회식 그녀의 거짓말이 쌓였다. 나는 그 거짓말을 노트에 적었다. 각 거짓말마다 내 분노가 커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완벽한 타이밍을. 이제 내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속으로는 관찰자.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감정이 무뎌졌다. 지은의 미소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승호의 농담이 역겹게 느껴졌다. 이게 나인가? 가끔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매일 출근하며 승호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다. 아내와 아이들. 그는 완벽한 가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사진 뒤에 숨겨진 비밀을. 지은과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나는 승호의 다른 불륜도 파악했다. 회사 내에서 3명의 여직원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했다. 승진하고 싶으면 나랑 잘 지내, 그런 말들을 상상했다. 실제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의 패턴이었다. 집에서 지은은 점점 대담해졌다. 여보, 나 새 옷 샀어. 어때?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승호가 사준 것이었다. 영수증을 확인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예뻐. 하지만 속으로는 그 옷을 불태우고 싶었다. 왜 참았을까? 복수가 단순한 폭발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법률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한국의 민법, 형법. 불륜 증거로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회사 내 성희롱 고발, 명예훼손. 나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했다. 밤에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더 모으기. 지은의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했다. 위치, 통화 기록.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필요했다. 그녀가 승호와 만나는 호텔을 알게 되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을 사람을 고용했다. 사설 탐정. 비용이 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사진들이 도착했다. 선명한 증거. 그걸 보며 내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흥분이었다. 하지만 그 흥분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이게 옳은가? 나도 그들처럼 되고 있는 건가? 지은은 여전히 내 아내였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그녀의 눈물. 영원히 사랑할게 그 말이 이제 거짓이었다. 나는 그 추억을 지우려 애썼다. 추억은 약점이야. 스스로 중얼거렸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가족 문제로 끝난다. 외부에 알리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승호와의 대화가 늘었다. 요즘 프로젝트 어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너 덕분에 그의 눈빛에 여유가 있었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바보 취급했다. 나는 그 여유를 이용했다. 그의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회의 중에 그가 자리를 비울 때 USB로 파일을 복사했다. 회사 기밀, 그리고 개인 이메일, 그 안에 지은과의 대화가 있었다. 민준이 의심할까? 아니, 그는 눈치 없어. 그 문장이 내 결의를 다졌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관찰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요즘 왜 그렇게 늦어? 내가 물었다. 일이 바빠, 거짓말. 나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부모님을 사랑했다. 시댁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지은이 요즘 이상해요. 걱정돼요. 어머니는 걱정하며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의 반응은 불안이었다. 시어머니가 왜 그래? 모르겠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가족을 이용한 첫 번째 조작.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형되었다. 감정이 사라졌다. 지은의 눈물을 봐도 동정심이 없었다. 승호의 성공 소식을 들어도 질투가 아니라 파괴 욕구였다. 임랭 콩 큐도옥 AI 나는 그걸 깨달았다. 침묵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 나는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 더 완벽한 계획. 익명 이메일로 승호에게 경고를 보냈다. 너의 비밀을 안다. 그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자주 실수했다. 상사가 주의했다. 좋았다. 그의 실수는 내 기회. 지은도 불안했다. 여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왜? 모르겠어. 그녀의 불안이 내 연료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립되었다. 친구 모임을 피했다.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나는 그들을 파괴할 터였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먼저 승호의 회사 내 지위를 흔들기. 그의 불륜 증거를 회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했다. 인사팀장의 성희롱 첨부된 사진과 이메일. 한국 기업에서 이런 일은 심각하다. 해고나 강등. 승호는 조사받았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민준아,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나는 태연했다.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다. 그는 똑똑했다. 바로 나를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에게 말했다. 메시지로 확인했다. 민준이 의심스러워. 지은은 집에서 불안해했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불안을 즐겼다. 그녀가 승호와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좋았다. 그들의 관계가 균열되고 있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지은의 승진을 방해하기.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승호의 도움으로 승진 후보였다.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지은 씨의 불륜 이 증거 첨부. 상사는 그녀를 불러 물었다.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오늘 힘들었어. 나는 위로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일까? 나는 모른 척하며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슬쩍 흘렸다. 지은이 요즘 이상해. 불륜 소문 들었어. 소문은 퍼졌다. 한국 사회에서 소문은 치명적이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렸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지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사랑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그들의 배신을 상기했다. 민준이는 바보야. 이 그 말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불가역적이었다. 승호는 회사에서 강등되었다. 개인 사정 공식 발표.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너지? 무슨 소리야? 그의 분노가 보였다. 그는 똑똑해서 증거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깨끗했다. 모든 게 익명이었다. 지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녀는 의심했다. 여보, 너 이상해. 왜? 모르겠어. 그녀의 눈빛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그 공포를 이용했다. 우리 이혼할까? 갑작스러운 제안. 그녀는 놀랐다. 왜 그래? 그냥 그녀는 거부했다. 재정적 이유 때문일 터. 나는 그 점을 알았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 상담. 증거를 보여주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좋았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에 금이 갔다. 거울을 보며 낯선 얼굴을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복수를 위해 나는 괴물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들은 나를 먼저 파괴했다. 이제 그들의 차례. 승호는 반격했다. 회사에서 나를 감시했다.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보안 소프트웨어. 그의 시도를 기록했다. 더 많은 증거? 지은은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이상해. 부모님은 나를 불렀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나는 거짓말했다. 가족을 이용한 그녀의 전략.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 사회적 고립. 승호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승호가 불륜으로 강등됐대. 그의 명예가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아왔다. 왜 그래? 우리가 친구잖아. 친구. 나는 웃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처음으로 솔직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 하지만 그는 알았다. 게임 오버. 지은은 이혼을 제안했다. 우리 헤어지자. 왜? 피곤해. 그녀의 눈물.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위자료 없이. 그녀는 분노했다. 왜? 내 잘못이니까. 그녀는 증거를 알게 되었다.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호사는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사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재산 분할. 지은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녀는 승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승호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성희롱 고발로. 그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내 선택이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집을 팔았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홀로 사는 삶 자유로웠지만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자문했다.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제발 용서해. 무시했다. 그녀의 고통이 내 만족이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녀의 울음소리. 내 잔인함. 나는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승호는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나는 업계 사람들에게 힌트를 줬다. 승호는 신뢰 못해. 그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혼당했다. 아내가 떠났다. 아이들은 그를 미워했다. 아빠 때문에. 그의 말, 나는 그걸 알며 만족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그의 아이들은 무죄였다. 이게 대가인가?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불륜 소문으로.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으로. 나는 그녀의 소식을 추적했다. SNS, 친구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 만족감과 함께 공허가 왔다. 왜 행복하지 않지? 복수가 끝나도 상처는 남았다. 승호가 나를 찾아왔다. 끝내자. 이미 끝났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똑똑해서.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하지만 증거 없었다. 나는 웃었다. 그의 마지막 시도.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 없음, 가족과의 거리. 홀로 사는 삶. 이게 내가 원한 건가?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복수의 클라이맥스. 승호가 새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투자자를 설득해 포기하게 했다. 승호는 신뢰 못해. 그의 사업이 실패했다. 그는 파산했다. 지은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소문으로. 나는 그녀를 방문했다. 왜 왔어? 보고 싶어서. 거짓말. 그녀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울었다. 내 탓이야. 내 선택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마음의 균열. 이게 너무 잔인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승호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나는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내 복수였다. 하지만 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괴물인가? 지은이 회복했다.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새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제발 그만해. 그녀의 메시지. 무시했다. 이제 복수가 거의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도 끝난 듯 했다. 홀로 서울 거리를 걷다. 과거를 떠올렸다. 행복한 날들. 돌아갈 수 있나? 아니. 승호가 회복했다.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법정에서 만났다. 그의 눈빛의 증오. 나도 마찬가지. 판사는 기각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은 사라졌다. 승호는 해외로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았다.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인간인가? 그들의 웃음이 사라진 지금 내 침묵만 남았다. 복수는 만족을 주었지만 나를 잃게 했다. 과연 이게 옳았을까?